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 저자하고요. 또그 푸른아시아라는 국제 시민단체 사무총장 오기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 미래를 한번 열어보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민운동에 대해서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십니까? 시민운동 어디 광장에서 그저 시위하고 그죠? 또 저 법원 앞에서 피켓팅하고 또 정부 청사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하고 그죠? 그리고 그 기업한테 성명서 쓰고 비판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가서 그런 피켓팅 들으라면 하겠습니까 지금? 자 그런 시민운동은 여러분 좀 네가티브하게 느껴지시죠? 저도 이제 시민운동을 벌써 이제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런 시민운동은 제가 국제 기후변화 관련한 시민운동은 한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야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네가티브하고 좀 비판적이고 그죠? 이거 해라면 좀 쭈뼛쭈뼛거리겠죠, 그죠?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런 시민운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27살짜리 취업준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사하라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27살이고요. 이 취준생은 사하라 마라톤 270km를 달렸다 그럽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목표 하나였다 그럽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있으니까 거기 우물 하나 파주기 위해서요. 달렸다 그럽니다. 그의 달린 목표는 우물 하나. 근데 이 취준생은 원래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었는데 본인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달리면서 꿈이 하나 생겼다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줘야 되겠다 생각 달리다가요. 뭐냐면 앞으로 비정부 기구, 여러분 시민운동은요 비정부 기구가 있고 비영리 기구가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는 NGO라고 들어보셨죠? 네. 똑똑하시네. 그 NPO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Non-Profit Organization. Non-Profit는 비영리 기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시민운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근데 어쨌든 본인은 비정부 기구 활동가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라면 아프리카 사막을 달리기 싫어도 그죠? 이런 일이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따뜻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민운동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운동은 왜 하니? 그리고 시민운동 그거 정부에 보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정부가 하는 일을 어디 보조나 하는,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지금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이 시민운동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할게요. 인류를 구원하는 운동이 시민운동이다. 정부 보조 아닙니다. 자, 우선 시민운동은 정부가 실패하고 기업이 실패한 그 지점에 시민운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고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에 시민운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섹터, 기업은 2섹터라고 그러죠. 3섹터의 시민운동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996년도에 일본 고베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5천 명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근데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 도로가 파이고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뭐 빌딩도 무너지고요.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수습했을까요? 전국에서 달려온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부가 못하고 기업이 못하는 것을 시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3섹터의 의미가 보다 전 세계에 딱 정리가 됐거든요. 자, 한국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저는 뭐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합시다 그래도 작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정리했습니까? 기업이 정리했습니까? 정부가 정리했습니까?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촛불 시위로요. 결국 시민운동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그죠?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기후변화, 지금 저류독감, 그리고 전염병, 미세먼지도 연결되어 있죠. 몽골, 중국, 한국, 그죠? 국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 글로벌 시대거든요. 여기에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개입을 못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은 돈 안 되면 기업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시민운동입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2014년도에 생명의 토지상이라는 유엔, 이게 환경노벨상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시민단체에 줬습니다. 이 생명의 토지상은 정부한테 주거나 기업한테 줘도 되고요. 그래도 시민운동단체한테 줬습니다. 왜 줬냐? 전 지구적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또 사막화가 일어나면서요. 1년에 12만 평방킬로미터의 농사를 짓는 땅 경작지와 방목지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경작 황폐화돼 갖고요. 그러니까 곡물이 2천만 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 쌀이 280만 톤 생산되거든요. 되는데 그게 7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량 대란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유엔은 전 세계 이런 기후변화와 사막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160개 나라가 지금 기후변화와 사막화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자, 여기에 대한 해결 모델을 한번 좀 찾아달라 했더니 80개 나라가 2014년도에 자기 나라에 있는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몽골에 있는 한 모델이 이 모델인데요. 몽골에는 자, 사막화되고 식량이 사라지고 땅이 황폐가 되니까 환경난민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환경난민들이 자신의 땅도 살리고 저희 소득도 모든 재산을 잃어서니까 이제 난민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난민들이 저런 비타민 나무도 사막화된 땅을 살리면서 비타민 나무도 만들면서 소득도 개발하고요. 감자도 심어서 농사도 지은 모델이 몽골 정부가 이제 이 모델을 한 NGO가 한 모델을 유엔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유엔의 그 당시 80개 나라가 제출한 모델 중에 유엔에서 유엔 76명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모델을 아까 말한 유엔의 환경노벨상, 생명의 토지상 최고상을 부여를 했습니다. 왜? 160개 나라에 이 모델을 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에 한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가 만든 거거든요. 한 시민단체가 만든 모델이 이제는 160개 나라로 이렇게 권해지는 모델로 전환이 됩니다. 이 글로벌 시대의 시민운동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누구냐면 제가 소속돼 있는,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푸른아시아입니다. 이럴 때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시민운동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커뮤니티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에볼라 얘기 아시죠? 에볼라 바이러스. 언제 2015년, 2년 전에 아프리카 상계 기니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 퍼져서 5천만 명이 걸려서 그 중에 한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 이거 여러분 뭐로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거든요. 뭐로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백신? 백신은 개발이 안 됐습니다. 백신은 아프리카에 어떤 전염병이 걸려도 백신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개발하는데 수천억 원 내지는 1조 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안 되거든요. 개발 안 합니다. 만일 제가 이런 얘기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이런 전염병이 돌았으면 당장 백신 개발합니다.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016년도 16년 1월 달에 작년에 WHO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보건기구. 역시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만 모여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라이베리아에 저기가 로파라는 지역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로파라는 어떤 타운에 그러니까 8주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WHO 거의 간부들이 있죠. 거의 로파에 갔거든요. 자기 이름도 없는 데입니다.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다른 지역은 지금 에볼라가 창궐되고 있는데 이 지역만 8주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피터 클레멘트라는 그 의사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넉 달 전에 여기 간 거죠. 가서 봤더니 이 피터 클레멘트 박사가 이제 가봤더니 뭐냐면 에볼라로 사람들이 죽으면요 전통 장례를 치르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시키고 이거는 그냥 시키면 전염되는 겁니다. 만지면요. 그 다음에 키스까지 합니다. 그러니 같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피터는 이거는 병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촌장들이 잠시 마을 지도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민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8주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본 세계보건기구 사람들은 이것을 전 세계에 이제 세계 나라죠. 아프리카 온 사람들에게 국제기구나 NGO 의사들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커뮤니티 승리거든요. 커뮤니티 교육 이것으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소강이 된 겁니다. 백신으로 해결되지 않고 커뮤니티로 해결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정부와 기업이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지점, NGO가 시민운동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글로벌한 사회에서 글로벌한 이 대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도 NGO가 만들고 시민단체가 만들고 있고 시민운동이. 그리고 대전염병 이 커뮤니티 방식도 결국은 시민운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부 보조하는 운동이 아니죠. 딱 그죠? 뭔가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운동이 인류의 어떤 미래를 열어나가는 운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자,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한번 드시면요, 여러분
시민운동에 대해서 그럼 시민운동 어떻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민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시민운동에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해보면요. 시민운동을 잘 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잘하냐면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합니다. 근데 직장으로서 시민운동단체에 들어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1년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만일 시민운동을 하고 싶다면 이런 좀 더 꿈을 이렇게 키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현장은 시민운동단체에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현장 경험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이 이런 요즘 아까 20대와 30대에 계신 분들이 시민운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했더니 트레이닝 센터 이런 게 필요한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과제가 되겠다. 시민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시민운동을 이렇게 잘하려면 비법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근데 비법은 없더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본은 있는 것 같다. 그 기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한 2년 전에 아까 유엔의 환경 노벨상이 생명의 토지상을 받으러 이제 유엔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난 게 이스라엘의 시민단체입니다. KKLJNF라는 이게 1905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94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보다 오래된 단체예요, 저게. 시민단체가요. 100년 이상 된.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었죠. 비법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100년 이상 간 비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비법은 없고요. 우리한테는 2개의 바퀴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개의 바퀴. 그 2개의 바퀴가 하나는 현장이고요. 현장이고 또 하나는 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알겠는데 리서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리서치가 뭐냐 했더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서치를 한다 얘기하더라고요. 딱 목표가 명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NGO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NGO 활동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뒤에 바퀴 2개만 있으면 마차가 가지 못하니까 제가 만든 말이 2마리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말은 아까 봤죠. 글로벌한 세상. 글로벌하게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제적 아젠다에 대해서 익숙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장기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롱텀이라는 영어로는 롱텀이죠. 그래서 글로벌 아젠다란 말 한 마리, 롱텀, 긴 호흡을 오랜 장기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2마리 말이 있어야지. 말 2마리하고 바퀴 2개 있는 마차가 있으면 한 마리보다 오래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민운동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로 보느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훌륭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엔도 유엔 전문가가, 여러분 유엔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은 전문가를 정부에서 온 사람들을 안 칩니다. 2 부류입니다. 유엔은 하나는 현장을 조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빙하를 조사한다든가. 유엔은 현장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2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현장 활동을 하는 NGO 활동가입니다. 저 같은 사람.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시민운동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시민운동 단체를 선택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따뜻한 시민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시민단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꿈을 키워주는 시민운동단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꿈을 갖고 있을 때, 그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직장으로는 실패합니다. 제가 이게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근데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용기를 내었어요.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용기가 있다면요. 이 사람처럼요. 이 사람은 습관동, 서울에 있는 습관동 두산 아파트에 있는 그 심재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심재철 씨는 29살 때 머리가 좀 벗겨져서 그런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29살 때 이 사람 지금 35이거든요. 29살 때 아파트 젊다고 아파트 그저 6천 세대가 살거든요. 습관동 두산 아파트가. 근데 거기 저 사람들이 당신이 회장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장했어요. 회장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에너지를 좀 줄이자.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요. 근데 아파트에 뭡니까, 저희 엘리베이터 30% 정도 그 전등을 줄였더니 사람들이 몰라보더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1년에 60만 킬로와트를 줄인 사람입니다. 60만 킬로와트 어느 정도 되느냐면 150가구가 1년에 서는 전기량입니다. 매년 이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정한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운동이 정부 보조하는 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데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고 여는 사람이 그 시민운동 활동가로서 여러분 그걸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지도와 또 시민운동가는 자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시민운동가로서요. 더한 뭡니까? 지도와 자를 했더니 지도자입니다. 미래의 지도자, 시민운동가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요. 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사무총장님 같은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시민운동에 동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직업으로서 시민운동가를 생각하게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푸른아시아에도 이제 한 20대, 30대 초반에 시민운동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나는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들어온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시민운동 단체들이 보통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 활동을 하는 NGO들은 시민단체들은요, 1년에 한 1년 동안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재해 현장이라든가 무슨 긴급구 현장이라든가 이런 각 나라에 이제 파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년 정도씩. 여기에 이제 그들이 참여를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런 결심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케이스는 참 드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시민운동을 처음부터 내가 직업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참여라는 말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 시민운동 사무총장으로서 시민운동을 지도하거나 주도한다든가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저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 시민운동의 어떤 이슈라든가 과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참여 단체가 아니고요. 어떤 이슈라든가 내 관심 있는 이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물 파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시민운동의 자원봉사자들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참여하다 보면 아 정말 내가 여기에 내가 정말 여기 한번 해보고 싶구나. 앞으로 이게 굳이 평생 누구는 평생 할 수도 있지만요. 왜 평생 아니 회사 다니는 것도 뭐 어떤 직업도 3년 5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여를 먼저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NGO들 시민단체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뭐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보다 좀 해주면 그때 해도 됩니다. 네. 관심이랑 열정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들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운동이 아닐까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심각한 미세먼지로 숨 쉬는 것조차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더욱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